이광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께서 지난 2010년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지 10년 만에 강원 원주갑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셨습니다. 감회가 무척 다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당선된 소감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저 혼자 다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우니까 어깨가 무겁고요. 한편으로는 제가清華대학교 2년 반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굉장히 외롭고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사마천의 사기도 많이 보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많은 힘이 됐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다 잘해야 되겠죠. 의원님께서는 강원도 지역에서 재선 국회의원과 강원도지사를 역임하신 바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니고 계시고 특히 이번 총선을 위해서 강원 원주 갑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연구를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원주 갑 지역에는 어떤 현안들이 있고 의원님께서는 어떤 미래상을 제시하실 건가요? 세종대왕에 쓴 세종실록에 보면은 이 쌀은 백성들한테는 하늘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일자리하고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이게 결국은 한 곳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산업혁명은 공장은 지저분한 곳이었으니까 공장 일하는 데하고 사는 데하고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막 2시간을 버리고 그다음에 너무 비싸고 생활비가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은 중소도시가 충분히 뭐냐면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특화된 도시로 하자. 그래서 저희는 원주가 의료기기가 강하고 생명이 강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의료보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강보험하고 심사평가원이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를 기반해서 건강산업 그중에서도 의료기기 쪽으로 집중한 좀 행복한 삶의 질이 높은 도시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게 제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현재의 도시는 산업 문명에 만든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농경 문명에 만든 농촌이라는 도시가 있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하는 대도시가 있는데 이제 결국 생태 문명의 도시나 지혜의 도시나 이것이 융합되어 있는 새로운 도시를 누가 만드느냐가 아마 문명의 주인공이 될 거다. 그래서 아마 중국은 숭안시 같은 걸 이제 대대적인 걸 하잖아요. 산업문명이라는 물질 중심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번 코로나 이후에 그게 아니고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가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인간 중심의 도시를 과연 누가 만들 건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화려한 복귀로 한국 국민들께 이광재 의원님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권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포부를 가지고 의정 활동에 임하시겠습니까? 결국 저는 이제 뭐 한때 30대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권력의 최정상까지 갔다가 가장 낮은 나라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삶보다는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국회의원 저를 보좌관으로 쓸 때 나를 역사 발전의 도구로 써달라고 했던 말씀이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한국 그다음에 동북아에 좀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가 돼야 되겠다. 정치꾼이 있고 정치인이 있고 정치가가 있는데 나는 현실 세계에서 뭐 이렇게 큰 대권이라든지 그거보다는 정치가로서 내가 이 좀 새로운 다음 시대를 여는 그런 데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21대 국회에서 꿈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양국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초에 중국이 어려울 때 한국에서 구호 물품을 많이 지원을 했고 또 이후 한국이 어려움에 처하자 또 중국의 지원이 이어지며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아주 좋은 일이라고 보죠. 왜냐하면 이 코로나 위기는 한 나라가 극복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저는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닥칠 거라고 봐요. 근데 이번에 좀 주목해야 될 만한 거는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레리 서머스가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앞으로 동양의 시대가 올 거다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봤던 수많은 나라들이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
또 자본주의가 너무 미국은 너무 이게 영리 의료가 발달돼 있으니까 너무 비싸니까 힘들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공무원 한 200만 원 받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어떤 모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준 거고 또 하나는 우리 동양은 어떻게 보면 통제를 한 거잖아요. 개인의 자유를. 결국은 코로나가 극복이 잘 돼서 이동의 자유를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동의 자유를 달라라고 개인의 자유를 얘기했는데 오히려 도시가 통제되는 오히려 이동의 통제를 갖는 이런 상황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서양 중심으로 우리가 살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도전 앞에 있는 거고 이 동양의 가치가 공동체를 중요시한다. 우리가 내가 잘못되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한국, 중국, 일본이나 주변 국가하고 더 잘 지내야 되겠죠.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의 의료 방역용품 지원에 진정한 이웃이라고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의 네티즌들도 역시 함께 이겨내자며 화답했거든요. 의원께서는 지난 2016년부터 재단법인 여시제 원장님으로 활동하시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적 공존에 대해서 다양한 토론과 연구를 진행하셨는데요. 중한 양국의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나 전략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미주 대륙은 그 미주 대륙 정상회의가 있고 아프리카 정상회의도 있거든요. EU도 정상회의가 있잖아요. 근데 동북아만 정상회의가 없어요. 이 전체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존 전략을 보면 저는 나비 프로젝트라고 보는데요. 이게 1대1로에다가 북극 항로를 합치면 왼쪽 날개 유럽까지 가는 게 되잖아요. 근데 오른쪽 날개를 만들면은 캐나다나 미국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류가 최초로 하나가 되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 길을 만들겠다는 그런 담대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포럼을 여는 거. 그러니까 온라인 포럼을 충분히 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때문에 온라인 세계적인 컨퍼런스를 해서 이쪽에 가치, 그 다음에 협력 방안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중국하고 한국하고 자꾸 세계적인 컨퍼런스를 해나가고 협력을 해나가면 훨씬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인류가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방안을 동양을 중심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구체적인 협력은 이제 과거에는 그 우리 세계적인 명사들을 초청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는데 우선 온라인 때문에 다니지 못하니까 우리 더 많은 걸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항상 위기가 닥치면 새로운 혁신 세력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혁신 세력이 과연 어디서 나올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때 우리가 협력해야 이 인류가 위기를 넘어가는 건 틀림없거든요. 네네. 중국 정부에서 주장을 하는 그런 인류 문명 공동체의 구축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 이민방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감사하죠. 마지막으로 중국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 펑려면 짜요. 이 위기는 이 두려움을 갖는 것이 가장 큰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이걸 넘어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함께 돕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내시고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중국 펑려면 짜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